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제 세금 적용 시한일도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정말로 과세 유예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한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양도세를 내세요. 얼빠진 국세청이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거래도 있지 않는 평택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전화를 했어요. 부천 세무서에다가 전화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쪽이 아니다. 평택시청에다가 문의해라. 평택시청은 아니다. 이거 부천 세무서 쪽이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부천 세무서 쪽은 이거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하니까 한국부동산 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국토부 조회를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 쪽은 어느 쪽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까요? 하니까 제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은 아니니까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도 부천 세무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세무서 쪽을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보셨거나 또는 경험이 있거나 또는 국세청하고 이제 뭐 어떻게 같이 일을 하는 경우와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세금 관련되어져 있는 게 얽혀져 있으신 분들은 대다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이 프로세스는요, 일단 전화 뺑뺑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이게 역지사지인데요. 일은 엄청 많으니까 내일 아니면 계속 돌립니다. 일걸요 하면서 시청이나 뭐 나머지 쪽에 있는 관련 부처 쪽으로 전화를 계속 돌리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벌써 5번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5번. 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처음에 이 부천 세무서에서 있었을 때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3시간, 4시간 뒤에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신경을 안 써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는 거죠. 세금 갑자기 수천만 원씩 내라고 하면 이건 장난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거는 프로세스가 정말 좀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만약에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팁도 드리겠는데, 일단 국세청 본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 상황도 국세청 전산 개편 과정의 오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 때문에 에너지며 모든 거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도 국민청원 올려달라고 했었을 때 많이 참여 좀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다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죠. 최근에도 이제 리츠 회사도 이번 한 3월달 정도에 나왔죠. 3월달에도 해당에 있는 세무서 쪽에서 강남 세무서 쪽에서 급수가 낮은 공무원이 이거 다시 세금을 내야 된다. 원래 해왔던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변경됐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 줌으로써 그것도 이제 기사가 나왔죠. 배당금 빼고 법인세 과세 불가 리츠업계 남대없는 세금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국세청으로 협회가 직접 협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회가 이제 대부분 규모 사이즈도 크고 하다 보니까 괜히 했으면 이거 안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다 얘기해서 이거 정정 신고 받고 원래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사과도 거의 대부분 형식적인 형태로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슷한 부동산 부분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세법이 계속 매 달마다 바뀌었죠. 21년도 때부터 22년도 요 사이 때가 거의 피크치를 찍었으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혹여나 되실까봐 다시 또 잊으신 분들도 계실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거의 뭐 세무사 분들도 이거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거 거의 건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분들도 거의 그러했죠. 그래서 이때도 자, 소송 절반 패소한 국세청 5,747억 원 토해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 아니, 세법이 개정이 되면요, 일단 세법에 관련되어져 있는 뭐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정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적응할 수 있는 적응 기간을 둡니다. 그럼 적응 기간을 어느 정도 두어야지만 이게 세법에 따른 오류와 그 다음에 반영성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행정 비용이 소송 비용 같은 게 좀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것 상관없이 이제 이때 21년도, 22년도 때도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물론 국회의원 새끼들이 뭐 다 나쁜 새끼들이다 보니까 이런 필요 없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결론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냐?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세청이 이제 전산 개편 과정에 오류가 일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청원에도 올려놨죠. 이런 불편함이 있을까봐 자동으로 납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해당 업비트 빗썸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팀도 없고요, 부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납세 신고 증명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돼요. 하는데 피해자가 절대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전 100% 이상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 이상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산세 무조건 20% 쳐맞고 아마 시작을 할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이거 내지 않기 위해서 또 선임하고 소송 비용 내고 시간 베리고 비용 생긴다. 근데 이거 참여 안 해가지고 그런 번거로운 짓거리를 또 할 것이냐, 좀 답답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9%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도 제가 저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이거 시스템 구축만 해 놓는다고 해도 그런 피해자가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그리고 세무서 쪽을 딱 가면 어떠한 느낌이 나오냐면요. 그리고 국세청을 한번 가보게 되면 어떠한 느낌이 나오게 되면요.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탈세자 취급을 합니다. 대부분. 네. 느낌과 눈빛이 탈세자 취급을 일단 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르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내고 보라고 합니다. 일단 내고 보라는 게 대부분 이쪽 국룰이에요. 국룰. 그래서 댓글 분위기도 되게 웃깁니다. 댓글 분위기도 자, 사과와 보상을 하라. 보상을 안 하니까 징계도 안 먹는 거다. 그래서 분위기도 살벌하죠. 네. 네. 실수하면 징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세청 부분은 아니면 말고식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피해자가 많이 생길 확률은 저는 많이 열려져 있다. 왜냐? 시스템 구축도 미비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증명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대부분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세무사, 이 코인에 관련된 쪽에 전문 세무사 개체 수도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알고 내가 생각했던 세금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럴 경우가 아닌 형태에서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세금도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벤트 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는 이벤트 코인도 안 하고 하니까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니까요.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왜냐? 기재부도 최근에 뭐라고 계속 나오고 있냐? 책임 회피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자를 볼 때도 기사의 기자 내용을 이제 그 기자부의 그런 내용을 보면요, 알 수가 있는 게, 기재부에 이제 코인 관련되어 있는 뭐 현실적 대안 없다 이런 이야기가 왜 기사로 나왔던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책임 회피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 국회의원이 그냥 무작위성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탓 나중에 하지 마. 국세청 탓도 하지 마.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들이야. 근데 현실적 대안은 없다 라는 걸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네, 팩트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비슷한
이런 일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내 탓 아니에요 하고, 국회의원이 제일 잘못한 새끼들인데 내 탓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총알바지가 세무공무원이 될 확률이 몇 높고, 그 다음으로 있는 이제 뭐 제가 말할 필요 없이 기재부나 이제 또 국세청 요런 쪽이 이제 타겟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볼 때 누가 잘못을 했냐 보면 가장 궁극적이 있는 애는 다 국회의원 그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어드랍이나 이런 거나 이제 기타 우리가 이제 스테이킹을 할 때도 이제 이런 법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떤 시선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도 국세청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달라질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게 이게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내 예산, 세금을 내야 되는 예산을 이 정도밖에 준비를 안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그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불성시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6월 달이 넘기냐 안 넘기냐에 따라서 종부세 부분이 내가 내냐 남이 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당장 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확정적인 뭐 추이가 아니라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따른 문제점도 있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에 대해서 기초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세법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알기 쉽고 누구나 확정적으로 내가 이거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기준점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번 한 몇 개월 뒤에 이게 내가 대상이 될지 대상이 안 될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잘못했냐? 국세청? 아니요. 기재부? 아니요. 예, 국회의원이 뒤지게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국회의원이 일단 저는 반대쪽이 싫으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할게요.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적 색깔 1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마법의 계산법 나왔죠. 마법의 계산법. 자, 500 정도를 내가 투자를 했는데 10만 원 환불 받고 70번 이렇게 회전 거래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받은 거 510에 곱하기 70에서 너 3억 5천 수익이 났다라는 마법의 계산법이 나왔죠. 네, 마법의 계산법이 나와가지고 지금 빗썸이 소송 중입니다. 왜냐? 너는 소득세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거래소가 대납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공제되는 계좌도 한 구자밖에 안 해줄 겁니다. 한 계좌. 지금 뭐 정확하게 나와져 있진 않지만 대부분 유튜버 언급됐던 기준도 한 계좌가 가장 유력할 거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주식 코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선 공제 계좌를 이거를 선정을 안 해 놓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청진수 됩니다. 네, 원청진수 돼요. 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벌면 100만 원 인정공제 날라갑니다. 없습니다. 네,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금투세 부분,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타 소득세 부분으로 일괄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적 여건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세금에 따른 경각심을 제발 좀 아셔라. 나는 그 정도 돈을 벌지 않겠다. 이건 인생의 확률 게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길어지지만 내가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우리가 뭐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뭐 그러할 건데 라고 하면요, 그거 아니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편의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쌓는 거지, 공부 아예 안 해버리면 이런 사람들한테 역으로 이용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장 돈은 못 벌어, 뭐 나중에도 돈 안 벌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이런 패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초반에는 많이 깨졌겠지만 이제 중반부 후반부 가서는 어느 정도는 다시 그만큼의 있는 실력이 올라올 겁니다. 아니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초반에는 많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깨졌던 원인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놓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쪽에 시간도 쓰지도 않고 게으르고 그런 노력도 안 한다고 하면 변화가 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인간 이런 사회 구조를 보았을 때는 자기에 따른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는 저는 그래요. 무조건 뭐가 됐든 간에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 개발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건강을 챙겨도 자기 개발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사회에서 벌 수 있는 돈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성비 있게 투자하는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쉽게 돈 버는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돈 벌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근로노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